확률을 우리가 국어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어떤 일이 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이렇게 한번 따져볼까요? 일어날 가능성. 뭐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올 확률이 무슨 80%다. 그렇죠? 뭐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확률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 동전 한 개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앞면 아니면 뒷면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몇 퍼센트다? 50%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의 확률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정말 어떤 친구가 동전 한 개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뒷면이 나온 거야. 또 던졌어요. 또 뒷면이 나오네. 또 던졌어요. 또 뒷면이 나오네. 선생님 이거 그러면 50%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전을 정말 100번을 던져요. 그 다음에 앞면이 몇 개 나오는지를 세는 겁니다. 200번을 던져요. 그래서 앞면이 몇 개 나오는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까지 하냐면 동전을 2000번까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구할 거냐면 상대 도수를 구해요. 선생님 상대 도수가 무엇이었죠? 1학년 때 배운 것 같은데 그렇죠? 상대 도수가 뭐냐면 간단히 여기서 이 상황에서 말하는 상대 도수는 동전을 던진 횟수 동전을 던진 횟수가 있을 텐데 그 횟수 분의 앞면이 나온 횟수 앞면이 나온 횟수를 이와 같이 분수로 나타낸 다음에 이것을 소수로 나타내는 거 이걸 상대도수라고 한다고요. 즉 앞면을 100번 던졌더니 동전을 100번 던졌더니 앞면이 몇 번 나왔어. 그랬더니 상대도수가 0.55 약간 높아. 동전을 200번 던졌어요. 그랬더니 앞면이 나오는 상대도수가 이것보다는 약간 작은데 역시나 0.55보다 약간 높아. 그 다음 한 800번을 던졌더니 이번에는 0.5보다 약간 작게 나오네요. 즉 앞면이 좀 더 적게 나왔다는 소리죠. 뒷면보다. 쭉 가가지고 결국은 2000번까지 던졌더니 정말 와 이렇게까지 던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한번 했다고요. 그랬더니 잘 보시면 어디에 거의 가깝게 돼 있습니까? 이것을 쭉 따라가 보시면 0.5에 가깝게 돼 있구나. 즉 동전을 2000번 던지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거의 몇 번 나오는구나. 1000번 나오는구나. 왜? 0.5를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면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구나? 바로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요.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했는데 소수로 분명히 썼는데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확률을 쓸 때는 소수보다는 분수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확률은 분수로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을 해야 되지만이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확률을 쉽게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확률을 다음과 같이 우리는 구합니다. 볼게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했잖아요.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해요.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하자고요. 즉 동전을 던진다 아니면 뭐 주사위를 던진다 뭐 가위바위보를 한다 이와 같이 실험이나 관찰을 하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편의상 n이라고 하자고요. 그 다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A라고 합시다. 이때 우리가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할 때 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보통 P라고 합니다. 왜? 확률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probability라고 해요. probability. 멋있죠? probability.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이니셜 P를 딴 겁니다. 이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이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이게 바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구한다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방금 전에 했던 거.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동전 한 개를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앞면 아니면 뒷면 몇 개예요? 두 가지죠. 자, 그런데 사건 A, 앞면이 나온다는 게 사건입니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라고요. 따라서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면 몇 분의 몇? 2분의 1.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세 단계를 따지자면, 굳이 세 단계를 따지자면 실험을 했을 때 첫 번째 뭘 구한다?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한다. 이게 1단계입니다. 두 번째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이게 2단계라고요. 마지막 3단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다. 어떻게?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걸 굳이 문자로 쓰자면 어떻게? N분의 A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확률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 1번. 자, 1부터 1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구슬 15개를 상자에 넣고 흔들어서 잘 섞은 후에 임의로 한 개를 꺼낼 때 다음을 구하여라. 5의 배수가 적힌 구슬이 나올 확률. 그렇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디가 모든 경우의 수예요? 라고 물어볼 때 가장 좋은 힌트가 뭐냐면 이걸 찾으세요. 때. 뭐 할 때. 이 앞에 있는 모든 게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예요. 오케이? 뭐 할 때 이게 전체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입니다. 됐습니까? 결국 뭐예요? 1에서 15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15개의 구슬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잘 섞은 다음에 한 개를 꺼냈어요. 그렇다면 모든 경우의 수 N은 얼마가 됩니까? 15가지겠죠. 왜? 1부터 15. 그쵸? 사건 A가 뭐냐면 5의 배수가 적힌 구슬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때 경우의 수를 따지겠습니다. 5의 배수는 1부터 15니까 뭐예요? 5, 10, 15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까? 세 가지 경우. 그러니까 A가 얼마냐면 3 이렇게 따지자고요. 됐습니까? 따라서 5의 배수가 적힌 구슬이 나올 확률 P를 구하시면 뭐분의 전체 15분의 얼마가 된다? 3이 된다고요. 자, 당연히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는 약분이 되면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약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시면 얼마다? 5분의 1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번이었었고요. 2번 가볼까요? 자, 여전히 상황은 똑같은 겁니다. 실험은 똑같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15로 똑같은 거예요. 자, 이때 소수가 적힌 구슬이 나올 확률. 또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소수가 뭐예요? 소수. 약수가 몇 개인 수? 약수가 2개인 수가 되겠죠? 약수가 2개인 수. 자, 1부터 15까지 약수가 2개인 소수를 찾으시면 얼마? 2. 그 다음 얼마? 3. 얼마? 5. 그 다음 7. 그 다음 11. 그 다음 13 되겠죠. 됐습니까?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총 몇 가지 경우가 됩니까? 6가지 경우가 되니까 A가 6 된다고요. 따라서 소수가 적힌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면 P는 몇 분의 몇? 15분의 6 이렇게 구하신다고요. 마찬가지 약분이 되네요. 얼마? 3으로. 그래서 우리는 분모가 5, 분자가 2. 그래서 확률이 얼마다? 5분의 2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